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한 통의 편지를 읽어드리려 합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아침 풍경을. 잠시 멈춤. 일부 어린 시절의 기억. 어릴 적 저는 밥상 위에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밥상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었고 가족의 희로애락이 있었으며 삶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된장국 냄새. 그 냄새는 단순한 음식의 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고 가족이 함께 있다는 증거였으며 누군가 나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다는 따뜻한 사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사이로 어머니의 작은 한숨 소리도 들렸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어머니는 조용히 반찬을 놓으셨습니다. 김치 한 접시, 나물 한 접시, 계란말이 한 접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 많이 먹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문득문득 저는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 주변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작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게 참 신기했고 동시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손이 자꾸 다쳐? 어머니는 잠시 손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죠. 그릇이랑 싸우다 보면 그렇지 뭐.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싸움이 아니라 살아내는 일이었다는 걸. 매일 새벽 가족보다 먼저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는 일. 뜨거운 냄비를 들고 무거운 그릇을 나르고 날카로운 칼로 재료를 써는 일. 그 모든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 그건 가족을 먹이고 돌보고 사랑한 흔적이었습니다. 음악 잠시 부드럽게. 2부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도시로 나왔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자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오셨습니다. 먹어라. 기운 차려야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 마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이유식을 만들고 반찬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밥 한 끼를 차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지. 부엌에 서면 어느새 어머니의 동선을 따라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칼을 쥐는 방법, 냄비를 다루는 손놀림, 간을 맞추는 감각. 그 모든 것이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 밥상이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건 가족을 이어주는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언어였고 관계를 돌보는 의식이었으며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제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왜 다쳤어? 그 순간 시간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릇이랑 싸우다 보면 그렇지 뭐.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거구나. 세대를 거쳐 시간을 넘어. 음악 조금 더 깊어지며
3부 그날의 장면.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더 많이 늙으셨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부엌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저는 식탁에 앉아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많이 작아지신 어머니의 등.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작은 접시를 옮기시던 어머니가 그만 손을 놓치셨습니다. 짤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는 바로 주워 담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바닥에 떨어진 접시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손이 말을 안 들어. 그 말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손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 평생 가족을 위해 움직여온 그 손이 이제는 어머니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 저는 그날 시간 앞에서 조금씩 작아지고 계시는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손을 대신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음악 잠시 감정을 가라앉히듯. 그날 저녁 제가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잘 먹어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 변화가 담고 있는 시간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4부 이어지는 사랑.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이제는 제가 먼저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할게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가끔 어머니께 밥을 차려드립니다. 부엌에 서서 그릇을 들어 올릴 때면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손이 제 손끝을 통해 느껴집니다. 어느새 제 손이 어머니의 손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손에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칼에 베이기도 하고 뜨거운 냄비에 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문득 어머니의 그 손이 떠오릅니다. 그제야 이해합니다. 이게 어머니가 평생 감내해온 것이었구나. 식탁에 앉으신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계신 어머니. 가끔 일어나시려고 하면 제가 말립니다.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러면 어머니는 다시 앉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미안하다. 엄마 미안하긴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평생 해주신 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악 더 따뜻하게.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밥상은 여전히 어머니의 밥상입니다. 제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 밥상의 온기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세대를 거쳐 이어진다는 것을. 요즘 저는 제 아이에게도 밥을 차려줍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따뜻한 국을 끓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이 밥상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때 이 아이도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주게 되겠죠. 그렇게 밥상은 이어집니다. 세대를 거쳐 시간을 넘어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밥상. 5부 깨달음의 순간들. 어머니는 평생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을 뿐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가르침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어머니는 늘 그렇게 물으십니다. 밥은 먹었는지 반찬은 있는지. 그게 어머니의 사랑 언어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밥 먹었니? 가 더 익숙한 세대. 보고 싶다는 말보다 김치 좀 가져가라가 더 편한 세대. 그리고 저도 어느새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언어구나 생각합니다. 밥상이라는 언어, 음식이라는 표현, 챙김이라는 문법. 음악 잔잔하게 흐르며 육부 계절이 바뀌듯 계절이 바뀝니다. 봄이 오면 냉이를 캐러 가고 여름이 오면 오이를 심고 가을이 오면 김장을 준비하고 겨울이 오면 따뜻한 국을 끓입니다. 지난주에 고향에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제 옆에서 조언을 해주시고 저는 실제로 요리를 합니다. 거기에 소금을 조금 더 넣어봐. 불을 좀 줄여. 너무 센 것 같아. 어머니의 조언을 들으며 요리를 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게 주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놓고 가족이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세 세대가 한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말합니다.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순간이 영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악 감정이 고조되며 에필로그 이어지는 밥상. 어머니, 이제는 제가 그 밥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손맛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요. 당신이 평생 그 손에 새기신 사랑의 흔적들을 이제는 제가 제 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가 자라서 저에게 물어올지도 모릅니다. 엄마, 왜 손이 자꾸 다쳐? 그러면 저도 당신처럼 웃으며 대답할 겁니다. 그릇이랑 싸우다 보면 그렇지 뭐. 그리고 그 아이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그게 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게 상처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밥상은 계속됩니다. 세대를 거쳐 시간을 넘어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밥상.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밥상의 의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 밥 한 끼로, 국 한 그릇으로, 반찬 한 접시로 전해집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밥상을 차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밥상 위에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평생 우리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셔서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서툴지라도 진심을 다해서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압니다. 밥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음악 서서히 페이드 아웃. 마치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누군가와 함께 밥상을 나누실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부모님과 통화하실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밥 드셨어요? 그 짧은 질문 안에 여러분의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자리입니다. 사랑이 담긴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리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밥상 위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